반갑습니다. 처음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죠? 네, 뭐 그렇게 해오던 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의 이야기를 닮아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나 이야기를 나눠서? 뭐 준비해 오신 것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그냥 쉽지 않아. 몇 살 누굽니다 하셔도 되는데 아, 있으면 하시고 성이 안 차는데. 마음껏 하셔도 마음껏 다 마음대로 하라. 마음껏? 마음껏. 그게 제일 어려운데. 몇 분 정도 걸릴까?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공감 민들레에 다니고 있는 18살 김건우라고 하고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보통 한 새벽 3시쯤에 자고요. 냉면 먹는 걸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하지? 뭐 이것저것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MBTI는 ESTP고요. 뭐 그런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좋아하고 싶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김민재라고 17살입니다. 제가 가져온 물건은 에어팟인데 이게 제가 학교 올 때나 갈 때나 항상 이어폰 노래를 꼭 듣거든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노래를 듣고 근데 노래를 잘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노래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것처럼 잘 못해도 이렇게 듣거나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진도 못하는데 사진도 좋아하고 냉면도 만들 줄 모르는데 냉면도 좋아하고 이렇게 못하지만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사진도 잘 할 수 있게 됐고 노래도 막 혼자 막 부르고 나 보니까 노래도 어느 정도 부르게 되고 이렇게 모든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노래 짧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패스? 패스하겠습니다. 네. 대국민 사과는 아시죠? 전 19살 심채연이라고 하고 제가 들고 온 물건은 이 핸드폰인데 그냥 들고 다니면서 어쩌면 직접 쉴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렇군요. 네. 건우님은 기타는 왜 들고 오셨어요? 네. 기타가 아니고 기타잖아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기타. 그만. 아니 기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베이스라고 무식했습니다. 이제 4줄짜리 엄청나게 큰 우쿨렐레고요. 제가 이게 작년에 샀는데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학교에서 밴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한테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되게 많은 즐거움이랑 추억을 갖다준 물건이라서 이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나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네. 네. 기타는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젖을 순 없어요. 젖을 순 없고요. 예? 젖을 순 없어요. 드릴까요? 네. 뭐 치즈? 한 3초만.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안 마커스 밀러의 마커스. 거의 이 베이스 기타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애인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마치. 네. 안 그래도 키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선생님 명분이네. 네. 여러분들이 민들레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민들레를 선택했는지 그런 얘기도 궁금하거든요. 누구부터 하네?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민들레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처음은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부모님이 추천해준 대로 왔던 거고 두 번째 2년째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뭔가 2달밖에 못 다녔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가 뭔지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다시 다니게 됐었고 2년째를 또 다녔는데 그때도 좀 아쉬움이 더 커진 거. 그때는 오히려 작아질 줄 알았던 아쉬움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를 했고 막 그런 수업들도 다 이해가 됐고 다 알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서 의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 연도를 또 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임선? 저도 알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여기 이 근처로 제가 아름다운 학교를 졸업하고 민들레를 알게 된 계기가 아름다운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결국 여기 민들레를 찾아서 여기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여기로 오다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뭐 왜 선택했는지. 왜 선택했는지 맨 처음 연도는 그때 민재랑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되게 뭔가 다니면서 뭔가 좋아서 좋네. 약간 내년에도 또 다녀보면 이 좋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다녔는데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그때 그 연도는 좀 솔직히 좀 막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21년도에는 막 살아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서 좀 내년에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 연도도 다녔고 근데 그 이번 연도에 다니면서 약간 작년에 할 때 약간 다녔을 때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약간 다니면서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약간 어쩌면 그만 다니기도 싶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또 다녀도 내가 맏형이긴 하지만 그 맏형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계속 막내라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야 되고 맏형의 그 자리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다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민들레가 1년 과정이긴 하지만 요 민재랑 재현이처럼 아쉬움에 또 한 번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배움거리를 발견해서 또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이제 오디세이 학교라는 데를 알게 돼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넣게 됐는데 처음에는 오디세이 학교가 어느 캠퍼스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막연히 이런 데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디세이 민들레 캠퍼스에 이제 배정을 받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감 민들레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니까 공감 민들레라는 이제 대안학교가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었어요. 그렇게 오디세이 민들레 1년을 수료하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를 할 것 같진 않고 그거는 가족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던 중에 마침 내가 알고 있는 데 중에 대안학교 공감 민들레가 있고 거긴 자퇴하고 갈 수 있고 내가 보기로는 그렇게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지도 않고 나쁘지 않았다 그런 판단에 서가지고 그럼 일단 가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여기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선택을 후회하지 난 아니래요. 후회한 적 많으시죠? 표정 숨기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아, 네. 사실 크게 기억이 나는 일은 없는데 일단 학교 들어와서 이제 학년 시작할 때 초기에 공감 민들레 나가고 싶다 그런 발언을 했던 전적이 제가 있고요. 그럴 때는 아마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후회했는지 뭐 왜 나가고 싶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장면은 기억이 네, 나요. 아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계속 그 뒤로 그 발언 가지고 조리돌림을 많이 하셔가지고 확실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누가? 저희 반 안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아무튼 후회도 그때는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후회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뭐라도 어쨌든 뭐라도 됐고 그냥 여기 좋은 친구들 만나러 왔고 아무튼 내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민재도 덧붙이고 아. 있을까요? 후회. 저도 물론 당연히 사람이니까 후회하는 부분들은 다 있겠지만 좀 그 부분은 민들레 자체 그냥 그것보다는 제가 나오는 혼자만의 박탈감이라 해야 되나? 나는 분명 성장을 한 것 같고 재작년보다도 나아졌는데 왜 난 아직 이 정도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냥 다른 학생들을 보면 같이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학생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도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얘랑 계속 그 길이를 쟀는데 난 아직 이 정도고 얘는 아직 이 정도고 그걸 계속 쟀던 것 같은데 그 재는 것이 한편의 안도감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냥 다 무너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니었던 게 돼버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후회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민들레 안에 있는 그런 배움 과정들이 다 똑같이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 여기에 있고 아직도 난 누군가와 계속 길이를 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후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하면은 그렇게 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몰두할 수 있을까? 같은 후회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쉬움 때문에 또 민들레랑 인연을 맺게 된 거네요, 그죠? 네. 자, 넘어가 볼게요. 내년에 새로 민들레에 들어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망치세요. 컷!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농담이고 아,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찬물 없고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어울릴 것 같은지.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 초까지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MBTI로 따지면 또 N이었고 NF였고 생각이 되게 많고 좀 철학을 좋아하고 이게 옳은 선택이 뭘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좀 철학적 그런 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민들레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거기서 생활도 이 토론하고 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변화하면서 좀 오히려 좀 단순해지고 단순무식해지고 그냥 고민보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위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행복 위주로 그렇게 좀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민들레의 토론 중심이나 좀 글쓰기나 에세이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했고 그래서 좀 이런 토론하고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진짜 과제로 다가오면 오히려 그냥 일반중 일반고에서 하는 그런 수학, 국어 이런 과제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엄청 머리가 아프고 왜냐면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즐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감 민들레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나름 잘 생활하고 있고 나름의 방식을 찾아서 자기 위치대로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친구들만 왔으면 한다는 아니고 그냥 민들레가 재밌어 보이면 아무나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나갈 수 없지. 아, 혹시 그 철학적인 건우에서 네. 오늘을 살자, 오늘 즐거운 게 최고다로 전환하게 된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어느 순간에 딱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라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계속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아침에 나 왜 저랬지? 아까 싸울 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입을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오히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얕아지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행복감이 오히려 전에 그 예민하고 섬세했을 때 그 저보다 훨씬 더 오히려 잘 끌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저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결과가 지금의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건우가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지금 끼어들면 안 되는데 건우가 얘기하는 게 네. 어른들이 많이 고민하는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온갖 개발서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건우가 그걸 17, 18살에 해냈다는 게 전 좀 놀랍고 시크릿으로 책을 하나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특이해서 이거 제가 책 만들기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뭐 완전히 바꾸진 못했고요. 아직 그 섬세하고 예민한 INFP 시절 제 모습도 저한테 많이 남아 있는데 제 삶의 지향점이 그렇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기겠습니다. 먼저. 저는 약간 민들레를 약간 진짜 배움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아무리 배움을 좋아한다고 해도 약간 진짜 민들레스러운 배움이 있으니까 그런 민들레스러운 배움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민들레스럽다는 게 좀 재현이한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약간 뭔가 민들레가 주고 싶은 배움이 있고 약간 외부에서 주는 배움이 다르니까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민들레는 일반 교육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말인데 일반 교육은 그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하면은 민들레는 회사에 들어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배움이라고 들었는데 처음에 그게 이게 뭔 말이지? 그게 뭔 차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학교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서 제일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민들레는 그런 배움들이 일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이런 꽃 하나를 봐도 배움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그 성장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내 인생 안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배움들을 주는 곳이 민들레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왔을 때 제가 고민도 많이 했고 민들레 끝나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미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잘 하려면은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계속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들레 오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런 고민들 하다가 민들레에 있는 것들을 놓치기도 했었고 그걸 좀 이제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은 알고 오면 좋지 않을까. 민들레는 들어가기보단 들어가서 잘 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스스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민들레니까 그런 걸 좀 알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뭔가 와닿는데,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사실 어떤 특정한 세상을 딱 설정해 놓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곳이 일반 학교인 것 같고, 근데 민들레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살고 있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힘을 여기서 배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게 아까 이제 건우의 표현으로 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뭐 토론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거겠다. 글을 쓰거나 이런 맞습니다. 것도 계획하거나 막 계획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회의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벌써 지겹구나. 말만 들어도. 아 티났나요? 네. 근데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막 토론을 한다거나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이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활동도 있겠지만 민들레가 그것만으로 100%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 활동을 하면은 제일 크게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건 개인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팀 프로젝트라고 이런 공동체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 나가는 것도 있고 개인 프로젝트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좀 더 알아내고 언제든지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시 변경하면서 나한테 더 맞는 게 뭔지를 좀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보는 것도 해보고 그 안에서 누구와 토의할 필요 없이 바꾸고 싶으면은 막 팀을 프로젝트 바꾸고 싶으면은 다 같이 모아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프로젝트는 그냥 나한테만 솔직해지고 이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라면 하지 않았을 걸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막 작년에는 멍 때리기 프로젝트라고 다른 친구가 한 것도 있었고 막 그냥 고기 구워 먹은 친구도 있었고 그렇게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더 솔직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전 더 좋았어요. 또 그렇고 또 생각나는 게 가장 그런 토의나 토의가 적은 수업이라고 하면 수요일에 하는 이제 인문학이나 또 뭐라고 하지 예체능 예체능 수업들 그런 문화예술. 문화예술이나 이제 또 체육 수업들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민들레가 아닌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수업 형태예요. 진짜 강사분이 계시고 그 강사분이 시키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런 형태인데 그런 데서도 사실 아까 말한 뭐 민들레스러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민들레 많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민들레에 있는 어떤 문화 그 뭐냐고 한다면 딱히 뭐라고 꼽긴 어렵지만 그게 일단 수평적인 그냥 이거 해 라고 한다고 무지성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 게 있고 또 모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모두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이런 결론이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뭐 프로젝트든 뭐 그런 예체능 수업이든 그런 특성이 또 민들레만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활동적으로도 뭐 네. 다른 활동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좀 민들레의 그런 특징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전 패스. 네.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마무리할 건데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도망쳐. 민들레 안에서 약간 저도 이제 3년 다녔는데도 마지막에 알게 된 것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했던 사실 여기 안에서만 나왔던 것도 보면은 토론 이런 거밖에 없다고 느끼실 만한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민들레 안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사실 일반 학교 가면은 회의를 하지도 않고 토론을 하지도 않고 거의 선생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표 변동되고 애들 그러죠. 하지만 민들레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또한 그것이 저는 사회에서도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디 회사에서도 회의를 계속 하면서 그것을 위한 목표를 맞춰 나가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서 민들레 토론만 해도 좋지 않을까 같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배우고 싶다 하면은 전부 다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토론 시간이어도 그걸 좀 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고 시간 동안 정말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걸 계획이 있다면은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토론 문학적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안 오시지 말고
다 언제든 안 올까봐 걱정돼서 지금 보충하시는 거예요? 네, 모두가 느껴야죠 이런 행복감은. 진짜? 그래서 꼭 한번 와서 어. 닭고기라도 핥아보고 가시기. 뭔가 영업부장님 같은 멘트였습니다. 아, 저는 또 민재가 말한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시민학 수업이랑 또 뭐였지 나이서가 그거랑 기초학습 수업을 배우고 그냥 개인 프로젝트 수업으로 대체를 해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또는 좀 더 유용하게 쓰고 싶다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조율을 해 나갈 수 있는 학교니까 그런 걸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민들레는 뭐 다른 데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다른 데보다 정서적으로 좀 더 안심해도 되는 곳이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다 내뱉어도 된다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이게 좀 걸린다 일상생활에서 뭐 또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데서 내가 좀 걸렸고 좀 마음이 쓰인다 그게 어떤 거든 그런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진지하게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장난처럼 넘기거나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이 진심이 느껴지면 이걸 진심으로 다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존중해 주려고 하고 다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좀 더 안심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데 물어봐도 됩니까? 네, 짧게. 네,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외부 사람들은 뭐라고 묻느냐면 거긴 그러면 온실속 아니냐 니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래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민들레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책 읽고 생각을 좀 깊이 한다 라고 하면 정말 좋은 어른분들은 와 정말 좋은 곳이다 사회 안에서는 정말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 같다 하면서 되게 좋아해 주시고 거기 더 다녀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도 책 읽는 곳? 그런 데 가서 뭐하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사회 안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닌가 계속 의견을 맞춰보고 계속 자신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정말 좋은 배움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배움이 더 좋은 배움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 배움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좀 친했던 공감 민들레 지금은 졸업한 그 친구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공감 민들레 와서 공감 민들레가 하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조진다고. 다른 활동을 공감 민들레 생활하는 중에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어느 정도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거나 경험을 해보거나 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네, 동의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공감 민들레는 규모가 작고 뭐 여러 가지 협력을 구하는 곳이 많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경험의 수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스펙 쌓는 방법, 뭐 공부 잘하는 방법보다 좀 자신을 갈고 닦아가는 방법, 그냥 다른 사람들과 좀 소통해 나가는 방법 그런 걸 배우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현실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능력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여기가 막 사회생활에 불필요하다 그런 곳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사회성이 많이 길러진 뭐 저 같은 케이스도 있고 민재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단 들어간 뒤에 필요한 능력치도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이라서 이게 불필요한 곳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공감 민들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진짜 온실속이 화초가 되지만 공감 민들레가 하라고 하는 걸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갈고 닦아나가다 그리고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냥 일반고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쉬운 건 조정이 아니지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조정이 다 네, 가능하다는 조정도 말씀. 가능하죠. 그것처럼 말을 또 생각났는데 딱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 만나기라고 이렇게 막 민들레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메일을 보내서 그 회사에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곳은 아예 이렇게 대화 커뮤니케이션 없이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회사도 있고 그렇게 세상 만나기라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그걸 또 길잡이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세상 만나기 질문여행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세상을 길러가고 있으니까 온실속 화초뿐만은 아니죠. 뿐만은 아닙니다. 재현이도 그쵸. 네. 일단은 민들레를 무조건 와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와보면 네. 보이는 게 있을 거다.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